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최근에 바로 3일 전이죠. 이틀 3일 전에 상장되어 있는 YTN,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방송사 YTN의 매각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0월 23일부로 유진그룹에서 YTN을 받아가기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 주주들 보시면은 한정 KDN하고 한국 마사회가 둘이 합쳐서 31% 가까이 되는 지분율을 갖고 있었고, 왼쪽에 보시면은 공시사항입니다. 예, 이들 둘이 가지고 있는 1,300마주 전액을 3,200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 한 주당 24,610원에 유진 ENT라고 하는 기업한테 매각이 되는 걸로 낙찰이 됐습니다. 유진 ENT는 유진그룹, 그 중에서도 유진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기업이죠. 유진기업이라고 하는 법인이 SPC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로 따로 세운 회사고요. 오늘은 이번 YTN 낙찰건에 대해서 시장에서 떠도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드려보고자 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최대 주주의 매각건에서도 동일하게 한국에서 그동안 적용이 되어던 이야기인데, 지금 한 주당 24,610원에 낙찰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격이 현재 YTN의 주가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게 높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25일 날 찍고 있는데, 어제 제가 봤었던 24일 기준으로 7,800원의 종가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주당 7,800원의 평가를 받고 있는 YTN이 지금 최대 주주의 경영권이 수반된 매각가가 한 주당 24,610원이라고 결정이 된다는 건, 그 차액인 16,000원 정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지금 엎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최대 주주의 지분에는 경영권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M&A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통 붙이기는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작으면 30%, 많으면 100%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번 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7,800원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의 개념으로 18,000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200%가 넘는 그런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자체도 문제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거는 사적 계약이잖아요. 한국 한정 KDN하고 한국 마사회가 유진기업한테, 유진기업이 이 가격을 써낸 걸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팔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죠. 근데 소액주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소액주주들은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면은 이 24,610원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메리트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게 이번 딜의 핵심입니다. 매각 대상이 되는 지분은 31%예요. 요 31%에 대해서만 24,610원이 적용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 YTN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주식은 그대로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5일 오후 2시 기준으로는 8,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주식을 24,610원에 파실 수가 없죠. 이게 지금 한국 시장의 문제점이에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M&A가 있다고 하면 소액주주들의 지분까지 내가 사고자 하는 금액으로 다 사줘야 되는, 지분율 따라서 다 사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M&A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라고 해도 그걸 그대로 소액주주들이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하고 이제 살려고 하는 이제 인수자, 인수의향자 간의 거래만 끝나면 소액주주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 주식을 한 주당 24,610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평가했는지는 몰라도, 소액주주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M&A 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득을 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표를 한 번 더 띄워드리겠지만, 가장 최근 한 1년 이상의 거래일을 놓고 봐도 가장 높았었던 최고가가 11,460원밖에 안 됩니다. 이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도 한 주당 10,000원이 더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는데, 소액주주들이 이로 인한 이번 M&A 딜로 인한 메리트를 하나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구조적으로 아쉬운 한국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간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유진그룹이 지금 YTN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토해낼 것이다,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유진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를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진기업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반기보고서고요. 제가 항상 재무상태표 처음 분석할 때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현금순자산, 현금성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먼저 전체 총자산은 한 2조 2천억이 조금 안 되는 규모고요. 그 중에서 부채가 한 1조 1천억, 그렇게 해서 장부상 자본가치가 1조,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장부상 자본 총계가 1조기 때문에 뭐 3천억 정도 조달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3천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어디선가 조달할 수 있느냐의 디테일한 펀더멘탈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자산의 세부적인 항목을 조금 봐보겠습니다. 현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재고 자산은 아직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하지 않겠습니다. 매출 채권 같은 경우가 이게 뭐 조건부로 제가 더하기는 하는데 뭐 유진 기업 자체가 사업을 못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받아올 수 있는 외상 매출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매출 채권 받아올 만한 게 한 3,800억, 얼추 4천억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럼 현금하고 매출 채권 합해서 한 5천억 정도 되네요. 금융자산 뭐 등등등등 더해야 되지만 뭐 저희가 지금 수천억 단위의 거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십억 단위의 금융자산을 일단 제하고 생각하도록 하고요. 장기 매출 채권은 뭐 일단 회수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빼고요. 여기 조금 규모가 큰 금융자산들이 있네요. 어쩌고 저쩌고 금융자산 한 800억, 어쩌고 저쩌고 금융자산 한 100억. 둘이 얼추 합해서 1,000억이라고 치고요. 여기까지 합해서 1,000억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한 6천억 정도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이 기업이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건물, 그래서 임대, 그러니까 월세 받고 있는 그 건물을 의미를 합니다. 뭐 여차하면은 투자 부동산도 일부는 정리할 수가 있겠죠. 투자 부동산이 한 2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천억에 2천억까지 더하니까 최소 8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현금성 자산으로 일반적으로는 지금 부채 총계 1조 1천억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채 총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채 항목을 다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영업 현금 흐름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다가 내가 갚아야 되는 차입금 부채만 더 할 거예요.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매입 채무라든가 뭐 법인세 부채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당장 안 갚아도 되는 돈이고 뭐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환이 되고 또 추가 차입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자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실질적인 차입 부담을 보고 싶으시면은 차입 부채, 금융 부채 위주로만 고르시면 되고요. 단기 차입 부채가 한 4천억 정도 되네요. 유동성 장기 차입 부채 한 1,700억 정도 되고 유동성 사채 한 760억. 그다음에 장기 차입 부채가 한 1,000억 정도 있고 사채가 2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얼추 더해 보니까 한 7,500억 가량 차입 부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단기 차입금이 한 6,300억 정도 되네요. 이건 제가 따로 계산을 해뒀고요. 그러면 지금 현금화 당장 빠르게 현금할 수 있는 순자산이 당장 빠르게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 6,300억이고 전체 차입금이 한 7,50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만 판단하면 한 1,700억 정도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한 50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추 그냥 1,00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지금 당장 땡길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인수가액이 3천억이죠. 그러면은 당장은 2천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근데 유진기업이 장사해서 버는 돈도 있겠죠. 뭐 이건 제가 현금 흐름표로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당장 연 단위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1년에 500억은 미니멈으로 낮을 수 있는 기업이네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만으로도 지금 인수자금에 필요한 나머지 2천억을 4년 동안에 걸쳐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추가 차입을 더 땡기지 않았을 때 가정이잖아요. 만약에 추가 차입을 땡긴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 1,000억 정도는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는 기업인 거에는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기업이 따로 출자한 유진 ENT에서 YTN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3천억을 조달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정말 뭐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유진기업의 다른 계열사 중에서 유진투자증권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죠. 유진투자증권이 뭐 너무 많은 금액은 출자하지 않더라도 일부 조금 자금을 지원을 해서 3천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을 하는 거는 이번 YTN 인수권에서 그렇게 크게 이 기업 입장에서 뭐 불가능할 정도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전략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지금 이번 YTN 인수권에 대해서 조금 재무제표적으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파악해 볼 만한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